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 신인 모임 퇴진과 혁신 소속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봐주시길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임세현 부대변인께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 신인 모임, 이른바 퇴진과 혁신 소속 18명이 공동 출마 선언을 오늘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만든 이 퇴진과 혁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고 더 나아가 퇴진까지도 함께 하는 우리 정치 신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기득권을 혁파하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민주당 세력에 대해 우리가 이 기득권을 깨부수고 앞으로 더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는 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자라는 취지로 이 모임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인물의 집합체로서 가장 강력히 싸워 나갈 22대 국회 구성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와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리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동선언 출마 예정자 명단은 저희가 저희 총 명단은 저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석자는 다는 못 오셨고 일부만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네, 충청남도 보령 서천 예정자 출마 예정자인 구자필님입니다. 네, 그리고 네. 서울시 은평 을에 출마 예정자인 김종욱님입니다. 전라남도 담양 한평 장성 영광 출마 예정자인 박노원님입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 출마 예정자인 박영기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출마 예정자이긴 하나 아직 지역구가 확실하지 않은 민주연금 부원장 박진영님입니다. 네, 서울시 강북을 출마 예정자인 이승훈님입니다. 경기도 의왕 과천 출마자인 이은영님입니다. 네, 서울시 관악을에 출마하는 임세은님입니다. 네, 접니다. 네,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을에 출마하는 정재혁님입니다. 네, 경기도 화성을에 출마하는 진석범님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하는 추승우님입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하는 현근택님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급기야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정치 신인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는 민주당 내의 비개혁 세력과도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겠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국민의 삶은 위태로워졌습니다.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은 지독히도 힘듭니다. 민생은 낭떠러지 앞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걷는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도층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 신인들이 이 자리에서 공동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의 긴급한 요구인 당의 기득권을 혁파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은 담대할 것입니다.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의 깃발과 강력한 저항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 그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정치, 그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부채는 늘어만 가고 다시 부채로 생계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공과금 폭탄은 예외 없이 국민의 삶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독히 무거운 민생의 무게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을 지출해야 하며 부자는 빈자를 위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혁신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우리는 그 단일한 깃발 아래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검사이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소환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동시에 검사 특권의 나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악한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합니다. 21세기판 서울의 봄,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역풍의 두려움을 깨부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민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과 당원입니다. 국민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자신의 안위와 이익, 공천권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을 우리는 견결히 부정합니다. 그런 정치인은 우리가 혁파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기득권 혁파에 최선에 설 것입니다. 첫째,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인들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인들은 링 위에 올라가기마저 어렵고 현역은 헤드기어에 마우스피스를 끼고 권투장갑을 또 끼지 않으면서 거대한 권투장갑만 낀 신인들을 링 위에 올리는 것은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동일 출발선을 만드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하는 혁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당원이 참여할 공간을 넓혀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 정치를 위해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해서 민심과 함께 가는 국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특권을 어느 수준까지 내려놓을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퇴진과 혁신 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 지역구 삼선초가 국회의원의 출마를 금지해야 합니다. 당원에 의한 현역 의원 평가와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평가 하위 30%를 컷오프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해야 합니다. 퇴진과 혁신 모임은 우리가 제시한 약속을 어긴다면 임기 중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다운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다르게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민주당은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서 강자와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검찰 독재의 정치적 음모와 수사권 남용에 맞서 싸워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집착하고 강자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지금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 있는가? 약자를 위해 강자와 맞서 싸우고 있는가?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다르게 답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즉 파괴를 통한 건설을 정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영화 최종병기의 활의 명대사처럼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 신인 모임. 감사합니다. 네, 저희 퇴진과 혁신은 약 긴 시간 동안의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 선언문을 만들게 되었고요. 민주당에서 혁신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뭔가 타협하려는 이런 세력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한 결연한 의지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출마 예정자이기는 하나 어느 자리에 가던 지금의 마음과 행동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전원 인사하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요. 이후 백브리핑에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님 빨리 여기서 고. 나도 신인도 아니야. 신인인데. 명품 1호. 명품 2호. 명품 2호. 명품 아니고 안 하죠. 저쪽으로 가. 명품 2호 저쪽으로 가.
명품 사모 가요. 명품 사모 가요. 아이 왜 괜찮아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저희 출마 선언문의 모든 내용이 거의 담아 있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한 2개 정도 해주세요. 그쪽에 앉아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길거리에서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민주당에서 침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 여론을 또 만드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전체 내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할 것이고 추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집단을 만들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은 반성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폭정을 유지한다면 더 나아가 탄핵까지도 저희는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총선에 공약이 없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공보물에까지 저희가 그런 말을 쓸지 안 쓸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런 결연한 의지를 유권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퇴진 투쟁은 사례는 국회의원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퇴진 투쟁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퇴진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퇴진 투쟁을 전개하되 저희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다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충분히 어겨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국회에서는 이런 탄핵에 대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탄핵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입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 자체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반대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겠다. 이런 공동의 입장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회견문에서 읽어보면 지금 이 입장이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입장을 보셨는데 그런 탄핵도 역시 내중에 대중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나요? 다 아시는 것처럼 1년이 넘게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 여론이 60%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내에 앞장서서 싸워야 될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저는 만약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제대로 싸운다면 탄핵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현 정부의 지지율은 더 아래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로부터 정치 신인인 저희들로부터 탄핵이라는 용어가 불온한 용어가 아니라 국민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든 삶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결행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단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가장 선두에서 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탄핵 사유가 필요 사유였다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법안까지 거부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후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까지 봐가면서 탄핵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이쪽으로 아니 그냥 이야기할게요. 여기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야. 자,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입니까?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실은 뭐 탄핵을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뭐 역풍 불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검사 탄핵이 처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검사 탄핵은 100명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죠.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80표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검사 탄핵이 그 후에 쉽게 되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아마 도발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오히려 좀 수세적이지 않은가 역풍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은 아마 윤석열 퇴진 찬반이나 탄핵 찬반의 충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 다음에 뭐 과연 이게 다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찬성이 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총선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싸움이 될 걸로 보고요. 저희들은 아마 거기에서 찬성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서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노선이 탄핵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작아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위협받고 그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부가 과연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은 법의 잣대도 피해가고 불공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도부라면, 이런 정부라면 필요가 없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퇴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가 출마를 하고 했을 때는 정치적인 소견에 나올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탄핵이라는 것만 가지고 나서 외치고 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요소도 있겠지만 정치 친인으로 출마해서 외치고 싶은 그런 모티브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쇄신을 먼저 추구하고 민주당 내 기득권 타파를 이룩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맑아지고 난 후 이 윤석열 정권도 같이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퇴진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키워드에는 민주당의 쇄신이 우선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퇴진과 모임에서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아젠다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자리에서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슈를 집약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이슈를 두 가지로 하자. 하나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얼마나 잘 싸울 것인가. 우리 잘 싸우겠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것을 잘 싸우기 위해서 그 잘 싸우는 대상이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되 다음번에 저희가 공동으로 국가적 아젠다 몇 가지 논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2차로 발표하는 것이 저희들의 메시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부적 합의가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담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5가지 정도의 국가 아젠다 그리고 좀 제가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 가서는 개별 지역 아젠다를 가지고 언론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생각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구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이 가장 선두에서 싸워나가야 한다. 전 그것이 민주당의 기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투운동을 통해서 민주당의 가치를 새로 일깨워왔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선두에서 소위 터부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싸워나가는 것이 정치신의 본분이고 또 민주당의 기풍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18명 전체가 모여서 한 달 이상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결의를 다지고 그 내용들을 언론과 함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구와 현장에 가서 열심히 싸워 나가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맞게다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펌 리스크 그 관련해 그 논란을 무식하는 말씀 받으시는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민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우리의 당원과 국민들이 77.77%의 지지를 통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대표의 지지에 맞게 우리는 당대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만약 민심에 어긋난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는 민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당원의 77.77%가 지지한 당대표를 흔들어대는 행위는 명확한 민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지는 불변이에요? 네? 그 지지는 불변이냐고 77%.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 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부부가 또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요. 이제 들어오시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된다는 게 60% 나왔지만 최근 나온 자료는 70%까지 그것이 1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77%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현재 지금 30% 초반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지금 현재 30% 초반대에 머무는 대통령 지지율은 20%로 떨어질 것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국정 운영의 마비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신당 창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오늘 이 모임은 그러한 그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것에 제동 장치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이 시점을 선택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의회 출마를 선언한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이 왜 윤정권 퇴진을 외치느냐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 엑스포 사건에 봤듯이 119대 29임에도 불구하고 초접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부산 엑스포 예산이 5,700억이었고요. 해외 순방 비용만 570억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해외 순방이 아니라 해외 여행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고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여사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놓고 명품백을 받는 현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대통령실 창고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고라는 얘기는 전 국민이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윤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무능한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한 정부가 우리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정치 신인들이 꼭 열심히 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기득권을 타파하고 혁파하고 똑같이 민생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저희들 도전자들인데요. 꼭 국민과 함께, 민생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말과 어제가 5가지 일정을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일정들이 약간 있으셔서 어제 하나 발표하지 않을까. 당내 개혁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화성을 출마 예정자 진석보입니다. 앞에서 이제 퇴진 이야기만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저희는 퇴진과 혁신 모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아까 제가 주장에서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삼선 국회의원의 출마 금지와 또 컷오프 30%를 저희들이 내세우면서 민주당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퇴진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혁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뭐 좀 기회가 오버돼가지고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니면 저 김종욱 박사께 뭐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얼른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 소개드렸고, 저희 경기도 수원정의 김준혁, 경기도 하남의 민병선, 경기도 용인병의 부승찬, 대전시 유성을의 이경, 광주광역시 동남갑의 정진욱, 서울시 금천의 조상우 님이 오늘은 불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